Zombie apocalypse. If you wanna go, then I'll be so lonely. If you're leaving, baby, let me down slowly. Let me down. 안녕하세요. 아카르샤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고인이 대신 서울시장님 이야기뿐이라 다른 시사나 나라 안팎의 중요한 소식들이 묻혀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00만 정도이며 그 중에 여성은 약 2,500만 정도 됩니다. 약간 남성이 많아서 인구 비중은 약 51%와 49%의 인구 비중을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뉴스나 언론 매체, 인터넷을 보면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공격이 도를 넘은 지 오래고 이제는 혐오를 넘어서 정오나 박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남녀 성대결은 지역 갈등이나 성별 갈등, 신분 갈등, 계급 갈등, 재산 갈등 같은 단순한 내적 갈등이었으나 가짜 언론, 가짜 기자들, 가짜 뉴스들이 써먹기 좋은 호재로 생각해 페미들을 양산하고 뭔가 여성들이 관련된 일만 터졌다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씹고 물고 뜯고 하다 보니 이제는 대한민국 뉴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제 정말로 여자들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폭행 등은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건은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증거나 증인, 목격자나 CCTV 등이 나와야만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거나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여성들이 관련되거나 성추행, 성폭행 등의 말이 언급만 되면 일단 무조건 유죄이며 가해자가 남자면 일단 무조건 죽일 놈 되며 죄가 있든 없든 남자의 인생은 파탄이 납니다. 우습게도 여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거의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거의 모든 인터넷 페인들이 몰려들어 가해자를 두둔하고 감싸고 돌아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가 됩니다. 이제 진짜 높은 자리에 계시거나 재산이 아주 많다거나 누가 봐도 잘 사는 남성분들은 진짜 여성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 같은 돈 없고 이름 없으며 가진 거 없는 일개 유튜브는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이럴 게 많고 나름 명예도 있으며 사회적 등망 있으신 분들은 진짜 여성분들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최근의 뉴스들 3가지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언급되신 분들을 옹호하거나 두둔하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저는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남녀 사이의 일을 무조건 남녀 성별 대결이나 정치적 이용, 사회 편가르기 용도로 쓰는 것을 경계하고 알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씨 사건입니다. 제가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는 이 사건은 절대로 미투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은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연씨와 안희정씨의 불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1년여를 출장을 같이 다니고 해외를 같이 다니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이 정분이 난 것이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자 미투를 핑계삼아 안희정씨의 인생을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와 수많은 영상을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사실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륜을 같이 저지른 남자는 인생이 날아가고 구속이 되어버렸고, 상대방 여성은 책까지 내가며 인생을 해피하게 살고 있는데, 결국 같은 여성인 안희정 씨의 부인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Zombie apocalypse. 단언컨대 이 사건은 미투가 아닙니다. 미투가 무엇입니까? 상급자가 권력과 위력으로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인격모독, 부당한 지성을 한 것을 내외부에 고발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본질입니다. 미투 운동에는 남녀 구별이 없으며 오로지 가해자 상급자와 피해자 하급자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투는 이제 여성들이 전유물이 되었고, 미투했다고 하면 무조건 남성들에게 당한 여성들이 성추행, 성폭행, 언어모욕, 부당지시 등을 고발하는 창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미투를 고발하는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피해당했다는 여성 한 명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눈물 한마가지 쏟아주면서 등장해주고, 내 눈물이 곧 증거야 한번 시전해주고, 고발도 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 남성 사회적 매장 한번 해주고, 증거, 증인, 그건 니들이 찾아봐야지 시전해줍니다. 그러면 사이비 언론이나 기레기들이 얼씨구나 하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사돈의 팔촌까지 틀고 어제 먹은 짜장면까지 방송에 내보내고, 심지어 가짜 지인, 가짜 인맥 총동원하여 공격합니다. 이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고했다든지 가짜 미투였다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고 뜯고 씹어먹을 허기거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두 번째, 가수 김은국 씨 사건입니다. 2018년 3월에 위트 넘치는 재단가, 유머로 가수보다는 입담 좋은 연예인으로 더 유명한 가수 김은국 씨는 2016년 11월 보험 설계사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미투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는 한 달 간격으로 2차례의 성폭행을 당한 것이고, 두 분 모두 술을 강간해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 없이 2년 만에 미투를 방송을 통해 한 것입니다. 이후 수사 결과와 재판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보험 설계사인 A씨는 신분을 미대 교수라 속이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미 그전에도 몇 명의 남성들에게 결혼과 사업 등의 빌미로 사기를 치거나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혼인빙자로 돈을 갈취하고 있었고, 그 빌린 돈을 김은국 씨에게서 구하고자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성폭행이 있었느냐, 이 여자가 사기를 쳤느냐가 아닙니다. 단지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기사와 악플에 시달리고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김은국 씨 인생이 날아갈 뻔한 게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또한 아무런 검증이나 증인, 증거도 없이 오로지 진술 하나만으로 완벽한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고 상대방이 아예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어이가 없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세 번째, 영화배우 오달수 씨 사건입니다. 코미디 같은 연기와 해학적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저 또한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분은 2018년 미국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막 이슈화되었을 때 피해자로 추정되는 성추행 의혹이 촉발됩니다. 당시 오달수 씨는 수많은 출연장에서 명품 연기와 코믹 액션으로 한창 잘 나갔고, 대한민국 배단되는 천만 관객 타이틀을 가지는 등 한창 잘 나갈 때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무려 22년 전에 무명 연극 배우 시절의 일탈 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성추행범, 성폭행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경찰 내사에서 공소시효와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지남으로 인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워낙 오래된 일로 아예 재판에도 가지 않고 경찰 내지는 검찰선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미투 운동이 여성들에 의해 무고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지 보여준 예입니다. 특이하게도 미투 운동이나 뉴스에 나는 성추행, 성폭행, 여성에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약 90%의 확률로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유명한 기업가이거나 높은 고위 관료이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전 서울시장님도 그냥 평범한 아저씨거나 그냥 일개 공무원이었더라면 이 정도로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이 뉴스를 접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죽긴 여주고 였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있으면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고 죄가 없으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하고 그러면 되지. 그냥 덜컥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동안 그를 믿고 따르며 그를 지지해주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제 자신이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큰 기업체 대표거나 높은 공무원이거나 유명한 정치이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이라면 정말 미자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체장이나 높으신 공무원들, 대기업 대표나 사장님들, 높으신 국회의원님들, 보좌관이나 비서들을 전부 남성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 2년 하급자로 근무하다가 어느 날 수틀리면 그냥 미투, 성추행, 성폭행, 갑질로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여성들 안 쓴다고 욕을 듣거나 새로운 덕이라고 비난받더라도 펜스룰을 확실히 세우는 게 미투, 성추행, 성폭행으로 인생을 날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보면 길 가다가 성추행 소리 들으면 그냥 폭행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벌금 좀 물고 하벌금 몇 푼 주면 끝날 수도 있지만 성추행 걸리면 사실이든 아니든 진상 공개되고 사회매장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 역시 길 가다가 젊은 여성이 말을 걸면 겁부터 드럭납니다. 혹시 이 여자가 나를 시선강간이니 몰카니 성추행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닐까 하고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여성민국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상에서 날뛰는 꼴패미들과 여성 관련 이슈만 틀었다면 하이에나처럼 몰려드는 기레기들과 여성에게는 하늘처럼 너그러운 법체계와 여성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 하나에 무너지는 법조항으로 인해 남성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성이 가해자의 경우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면 개거품을 물고 덤벼드는 듣보잡 여성단체와 오로지 예산 따먹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부의 관장의 콜라보로 여성들 스스로가 지옥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출산율 0%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겨우 5천만에 불과한 이 좁은 땅덩이를 해서 남녀 성차별을 큰 무기로 삼고 역성으로 태어난 것을 계급으로 알고 오로지 키보드 앞에서 전사가 되고 있는 수많은 꼴패미와 듣보잡 여성단체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야 되겠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 정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여성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여성민국공화국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